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그 해변에는 군함 한 척이 외롭게 정박해 있다. 1950년 772명의 학도병을 태우고 장사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 온 문산호이다. 실물 모형으로 복원된 이 배는 6.25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이야기한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기 며칠 전 대구에 있는 제1유격대대에게 작전명령 174호가 전달된다. 그것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 북한군의 시선을 돌리는 미끼 작전이었다. 제1유격대대 대원 대부분은 중고등학생으로 자원 입대한 학도병들이다. 당시 낙동강전선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국군은 학도병에게 장사 상륙 작전을 맡겼다. 그때 중학교 6년, 그래 내가 중학교 그때 이제 5학년이라, 그래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 밀양서, 그것을 이제 교육을 한 보름 받았고, 그리고 즉시 장사로.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1950년 9월 14일, 학도병 772명을 태운 문산호는 부산항을 출발해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장사리에 도착했다. 하지만 태풍이 몰아쳐 문산호는 해안 접안에 실패하고 해안 밖에서 좌초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군은 문산호를 보고는 공격을 시작했다. 작전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그래 좌초되니까 배가 이제 꼼짝 못하고 제자리에 이제 조금 있다 하니까 막 포탄, 적탄이 막 날라오기 시작했죠. 이제 대대장 명령에 의해서 상륙하기 시작했죠. 학도병들이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한다. 어린 학도병들은 좌초되는 배에서 죽느니 무엇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빗발치는 적의 총탄 속에서 밧줄 하나의 의지에 상륙을 시도했다. 거친 파도와 총탄을 뚫고 겨우겨우 해변에 도착한 학도병들. 숨을 곳이 없는 해변에서 학도병들은 필사적으로 모래구덩이를 파고 적의 총탄을 피했다. 학도병들은 바로 그날 인천 상륙작전이 실시된 것도 모른 채 악착같이 북한군과 싸웠다. 부흥고지 200고지를 이제 우리 점령 목표지야. 이제 백사장을 지내서 길을 건너서 이제 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그 과정에서 희생이 많았어요. 결국 이들은 7번 국도를 점령하고 북한군의 보급로를 차단한다. 장사 상륙작전은 성공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학도병에게 부여된 것은 건빵 3봉지와 미숫가루 3봉지. 그것마저 물에 불고 떨어져 굶주려야 하는데 북한군의 반격은 사방으로 조여오는 힘든 상황이었다. 우리 떠날 때에 건빵 이제 3봉지, 또 미숫가루 3봉지, 그거 가지고 이제 전투 중에 그거 해결하라.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전부 물에 다 빠져가지고 못 먹게 돼가. 철수만이 살 길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타고 온 문산호는 이미 좌초되었고 바다도 육지도 모두 막혀버린 진퇴양난이었다. 그 전투가 승패를 목표로 해가지고 간 건 아니고 희생함으로 해서 다른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술에 우리가 희생양이 된 거죠. 그래 그 틈을 타서 5,000분지의 1의 승률도 없는 그 인천 상륙을 메가더가 감행해서 성공을 했다. 마침내 구조선 조치원호가 왔다. 장사에 상륙한 지 6일 만이었다. 그러나
구조선 조치원호에 퍼붓는 북한군의 공격은 매서웠다. 조치원호는 접안하지 못한 채 철수작전이 시작됐다. 계속되는 북한군의 공격에 조치원호도 좌초될 위기. 결국 학도병들을 다 태우지 못한 채 조치원호는 철수한다. 고무보드 그 양쪽에다가 이제 줄로 달아가지고 한 연암 형석 실어가지고 이제 그 하는데 시간을 2시간을 잡았어요. 120분. 120분 만에 그게 전부 승선하라. 2시간 이상 있으면은 저기 전부 와서 이 자체가 전부 침몰할 수 있다. 나중에 다 못하고 한 5, 60명은 거기서 그냥 못하고 그냥 왔어요. 6.25 전쟁에 기울어진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 상륙작전. 그러나 그 그늘에 가려진 장사 상륙작전은 극비작전으로 작전 문서와 학도병의 병역부 부재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생존대원의 기억에 의해 전해지다가 1997년 해군이 장사리 해안에 잠들어 있던 문산호의 잔해와 유해를 수습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인천 상륙작전의 가려진 작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을 조국에 바친 772명의 학도병. 장사 상륙작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